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뉴스입니다. 오늘은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기업의 기업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기업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 레저 기업으로서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아주 좋지 않은 실적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바 조금은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배주 순이익 부분에서는 아직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어 보이는 게 실상인 상태입니다. 약 2025년도쯤은 가야 이 적자의 늪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롯데관광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도 이 현재는 아주 낮은 한 자릿수 영업이익 때 불과하지만 점차적으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것으로 이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관광개발의 목표 주가는 25,000원이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SK증권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롯데관광개발의 목표 주가가 약 2년 반가량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2년 반 전이나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나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치만 주가는 그때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좋지 않은 실적이 계속 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익영업을 깎아먹는 그러한 시기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롯데관광개발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째, 제주도 외국인 입도 계획 수 가파른 증가 소식과 중국 국경절 연휴에서 힌트 찾기라는 주제로 요약 보고 리포트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수의 가파른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주도 방문 외국인 추이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총 4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째, 제주도 무사증 제도 부활 및 국제항공 재개 효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무사증 제도라는 것은 출입국의 허락의 표시를 여권에 찍어주는 보증이 없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 제도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단점이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비자 발급을 받는 국가가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일본과 같이 비자 발급을 받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증 제도란 저희가 일본 놀러 갈 때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그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입도객 수가 회복된 상황은 아닙니다. 18년도와 19년도에 보시면은 약 12만 명, 15만 명의 입도객이 방문을 하였지만은 이 코로나로 이후로 2020년도 9월에는 3천여 명, 21년도 9월에는 5천여 명밖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아직 코로나 이전 시점까지는 회복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LCC 업체가 매일같이 제주항공을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주 긍정적이고요. 또한 9월 29일부터 10월 6일 중국 중추절 등에 따라서 이러한 입도객 효과는 10월 이러한 입도객 자료 때 발표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국경절 연휴에서 힌트 찾기를 하는 건데요. 이번 10월 달에 입도객 추이가 잠정적인 실적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로 봐서는 7월 여름휴가 때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11월 달에 발표가 되겠지만은 이번 4분기에 입도객 증가에 따라서 롯데관광개발도 여러가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 5일간 외국인 입도객은 1만 6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되었고요. 그리고 5일까지의 데이터로만 보면은 10월은 연간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도 비슷한 추세가 예상될 경우에는 연중 분기 최고치 달성할 것도 또 하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이미 공시된 7월, 8월에 호텔 및 카지노 실적을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 전환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주 드림타워 하얏트 호텔 OCC는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OCC란 이 오커펜시 줄임말로 객실 점유율, 가동률을 뜻하는데요. 이 OCC란 총 판매된 객실 객수를 판매 가능 객실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가동률로 보셔도 되는데, 이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판매 가능 객실수 대비해서 시장에서 많이 소비자들이 예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와서 숙박을 한다, 그런 좋은 지표 데이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더 나은 4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올해부터 외국인 입도객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였고요. 그에 똑같이 카지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능 객실 및 OCC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판매 가능 객실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OCC도 같이 올라오면서 이러한 마진의 폭도, 그리고 손익의 개선의 폭도 아주 높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치만은 이 좋지 않은 재무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현금 흐름표를 한번 샅샅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주 좋지 않은, 질이 좋지 않은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5년간 지속되어 오는 바람에 기업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실상인데요. 이러한 단기차입금, 그리고 장기차입금, 사채, 그리고 자본금 증가 등 이러한 주식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아주 좋지 않은 악재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단기, 장기 차입금, 그리고 사채, 유상 증자 총 합계를 계산을 해왔는데 20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러한 자금 수혈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이러한 장기 차입금의 대폭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도 엄청난 금액의 증가가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표에 있는 단위는 억 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점이 좋지 않은 현재 롯데관광개발의 현 실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난 5년에 걸쳐서 1.5조의 현금을 수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땡큐 유커 롯데관광개발 올 국경절 매출만 110억 대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골든 위크 기간 동안에만 110억 원의 순매출을 기록한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이 골든 위크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였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있는 하얏트 호텔은 1일 최대 1,500실 수준의 호텔의 객실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객실 1,600실의 90%에 넘는 아주 좋은 객실 사용 수준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런 카지노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약 10일 동안 실적을 단 하루 만에 달성을 했다. 엄청 알짜배기인 기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 기준으로는 개장 이후에 최대 수준의 기록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만 카지노에서 110억 원의 순매출을 기록하는 특수를 누리면서 9월 한 달 순매출이 143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9월의 매출의 77%를 거의 8일 만에 달성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이 매우 기대가 되는 점이 이러한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도, 2007년도 엄청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2013년도까지 끊임없이 하락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는 13년도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 추세선에 맞닿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보자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현재의 좋지 않은 주가가 앞으로 흑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차익금 그리고 자본금 증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실현이 된다면은 그때는 충분히 이때의 주가로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25년부터는 순이익단에서도 흑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24년도, 25년도쯤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히 이러한 증권사의 일찍인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롯데관광개발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기존에 많이 무너졌던 기업들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에 증가한 부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자 비용과 또는 회사의 부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이 네이버 증권에서 이자 발생 부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제표에서 이 이자 발생 부채가 얼마나 증가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3년도 10월 10일 SK증권 나승두 애널리스트님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본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교차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별탈 없는 이번 올 가을 지내시기를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